국민연금만 꼬박꼬박 부으면 노후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으며 30년, 40년을 성실히 일터에서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1988년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60대 후반, 많게는 70대에 접어들며 국민연금 1세대라는 말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이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만 믿고 살았는데 너무 안일했어요. 월 80만 원 받아서 밥값은 고사하고 약값도 빠듯합니다. 연금이 아니라 반값 용돈이었네요. 오랫동안 국민연금 노후 해결사로 믿었던 이들조차 지금 현실 앞에선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최고참 수급자 3인의 사례를 통해 연금만 믿었던 노후의 민낯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본론 국민연금이 전부가 될 순 없습니다. 1사례 연금 92만 원, 병원비로 끝입니다. 마이너스 1954년생 김동진 씨, 71세, 전기기술직 퇴직. 김동진 씨는 국민연금이 생긴 첫 해부터 가입한 원조 1세대입니다. 36년을 일하고 연금 보험료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덕분에 매달 92만 원을 수령하고 있죠. 연금 받기 시작할 땐 좀 든든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나가요. 가장 큰 지출은 병원비. 김 씨는 고혈압에 당뇨가 있어 한 달에 약값과 진료비만 2,0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관리비, 통신비, 밥값 따져보면 연금은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김 씨 부부는 지금 월 16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연금은 그의 절반 수준. 결국 자녀에게 용돈을 받거나 경비 아르바이트를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훈 국민연금만으로는 의료비와 기본 생활조차 부족할 수 있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 고정 지출은 순식간에 늘어난다. 이 사례 20년 납부 35만 원 받습니다. 내가 왜 낸 걸까요? 마이너스 1959년생 오순자 씨 66세 전 마트 계산원. 오순자 씨는 40대부터 국민연금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이었고 중간에 납입이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20년을 채우고 수령하게 된 금액은 매달 고작 35만 원. 20년을 꼬박꼬박 냈는데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어요. 집도 전세,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어 아무런 부양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현재 주 4일 오전 청소 아르바이트를 나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연금은 솔직히 버스비랑 반찬값이면 끝나요. 연금이 아니라 잊고 사는 수준이에요. 그녀는 지금도 국민연금은 부자들만 챙기는 제도 같다고 씁쓸해합니다. 교훈 가입기간, 납입 수준에 따라 수령액은 크게 달라진다. 단순히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든든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3사례 부부 합쳐 150만 원 연금은 있지만 여유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1958년생 전기철서 은숙 부부 67세 66세 공공기관 초등교사 퇴직. 이 부부는 중산층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자였습니다. 각각 30년 이상 근무했고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한 달 약 150만 원을 받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매달 돈이 모자라요. 사실 이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건 주거비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 대출 이자만 해도 월 50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자녀 둘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고 한 명은 취업 준비 중이라 생활비 지원도 하고 있죠. 연금이 있다 해도 가족 부양이 끝나지 않으면 내 삶의 여유는 없어요. 두 분 모두 은퇴 후에도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을 간 적은 거의 없고 병원 진료와 식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삶만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훈 아무리 연금을 잘 챙겼다 해도 가족 상황과 주거 부담이 크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결론 연금은 기초, 나머지는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위 세 사례는 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오랜 가입자이거나 평균 이상 수령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만 믿었더니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기초생활보장 수준의 수단입니다.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단독 가구, 질병 보유자, 주거비가 큰 경우에는 연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3층 노후 준비 전략입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노후 대비 3층 전략. 1층 국민연금. 기본적인 노후를 위한 토대. 10년 이상 가입, 최대한 오래 유지해야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층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직장 퇴직연금 IRP, DC형 등을 꾸준히 챙기고 필요하면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3층 자산 기반 수익 및 대체소득. 월세 수익, 소형 부동산, 배당주 투자, 자영업,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현금 흐름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화 속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험하고 있고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은퇴 후 소득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는 건강, 관계, 일거리, 자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 패턴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국민연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노후의 균형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연금 믿고 살았는데 국민연금 최고 참들의 씁쓸한 노후 보고서. 전문가 시각에서 본 은퇴 준비의 현실과 대안 전략. 서론 국민연금은 보완제이지 완전체가 아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많은 가입자들이 이를 노후 소득의 핵심 축으로 여기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연금 수령자들의 현실은 기대와 달리 상당한 소득 공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은 분명히 기초적 노후 생활의 보장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에게 최소한의 안정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이지 퇴직 후 모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노후 준비의 종착점으로 오해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 가입자나 수령 개시 세대인 6070대의 실제 수급액과 지출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의식주와 의료비, 주거비, 가족 부양까지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수급자 현실 사례 분석. 아래 세 가지 사례는 단순 개인의 특이한 경험이 아니라 현행 국민연금 수급 구조의 전형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례 36년 납입 후 월 92만 원 수령 의료비만 월 30만 원. 대상 1954년생 남성, 전기기술직, 국민연금 최초 가입 세대. 가입 기간 36년. 월 수령액 약 92만 원. 문제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비로 월 30만 원 이상 지출, 남는 돈으로 기본 생활비 충당 불가능. 전문가 해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과 건강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단일 소득원으로는 지출 압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례 20년 납부했지만 수령액은 고작 35만 원. 대상 1959년생 여성, 비정규직, 마트 근무, 이혼 후 독거. 가입 기간 20년. 월 수령액 약 35만 원. 문제점 주거비와 생활비 충당 불가, 청소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전문가 해설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납입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정규직 또는 불규칙한 가입자는 구조적으로 낮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성 가입자의 경우 경력 단절과 평균 가입 기간이 짧아 상대적 취약계층에 속합니다. 사례 부부 합산 월 150만 원 자녀 부양과 대출로 여유 없음. 대상 1958년생 공기업 퇴직 남편, 초등교사 퇴직 아내. 월 수령 합산액 약 150만 원. 문제점 아파트 관리비 대출이자 월 50만 원. 자녀 미독립으로 생활비 지원 지속. 전문가 해설 고소득층이라 하더라도 노후의 변수 주거비, 부양가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급감하게 됩니다. 특히 대출 상환이 남은 경우 연금은 거의 고정 지출에 묶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현실에 대한 통계적 진단.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평균 월 수령액 약 63만 원. 1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 약 87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 약 107만 원. 그러나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139만 원, 부부 기준은 230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5,060% 이상의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 원인 분석. 설계상 구조의 한계.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 비율만 보장하는 소득 비례형 연금. 보험료율 9%이 낮고 소득 상한선도 존재하여 고수익자에게도 제한적 보장. 대부분의 가입자가 실제 납입기간 1020년 수준으로 수령액 한계 존재. 가입 형태 및 고용 구조 문제. 자영업자, 비정규직은 납입 지속률이 낮음. 여성 및 경력 단절 계층은 평균 가입 기간이 짧고 납입액도 적음. 연금 외 자산 계획 부재. 많은 가정이 국민연금을 유일한 노후 대책으로 삼음. 주택 외 금융자산 준비 부족,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률 낮음. 전문가가 제안하는 대안 전략 3층 연금 모델.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대비를 위해 아래의 3단계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1층 공적연금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령 자격.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 증가. 가능한 한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고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도 임의 가입 활용 필요. 2층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 DC형, DB형 등 퇴직연금 제도 적극 활용. 개인연금,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도 세제 혜택과 함께 병행 필요. 3층 자산 기반의 대체 소득. 예 임대소득, 배당금, 소형 창업, 은퇴 후 파트타임 수입. 금융상품 ETF, 배당주, 리츠 등으로 현금 흐름을 다각화해야 함. 결론 연금만으로는 살 수 있어도 살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판입니다. 그러나 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순간 은퇴 후 삶은 빠르게 팍팍해집니다. 연금은 나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둥이지 집 전체는 아닙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85세를 넘어선 지금 30년 가까운 노후를 버티기 위해선 추가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실천 항목. 국민연금 가입 기간, 예상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1355 전화 문의. IRP 계좌 개설 및 연금저축 세액 공제 활용. 부채 정리 및 고정지출 구조 개선. 주택연금 또는 영모기지 활용 가능성 검토. 가족 간 경제적 독립 조기 실행자녀 교육 지원 종료 시점 설정. 국민연금은 기초입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쌓아야 합니다. 지금 5060대라면 더 늦기 전에 노후 소득 다변화를 위한 전략을 시작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구체적인 준비가 은퇴 후 30년을 지탱하는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결국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도 아무리 자유로운 삶이라 해도 기댈 수 있는 고정된 공간이 없으면 그 자유는 곧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캠핑카를 사서 전국을 떠돌며 살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스텔스 차박이든 캠핑카든 데일리카로 쓸 수 있는 차량이면 좋고 무엇보다 돌아갈 내 공간, 임대 아파트라도 하나 있어야 진짜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은퇴 직후 캠핑카를 사서 떠났던 한 남성의 1년간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로망, 자연에서의 삶, 사람들과의 만남, 끝없는 자유를 기대하며 떠났지만 결국 그는 눈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한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충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퇴직 후 35년간 살던 집을 팔고 캠핑카를 구입한 62세 김 씨는 이젠 나도 자유인이다 라는 말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꿈 같았다고 합니다. 바다를 옆에 끼고 노을을 보며 저녁을 먹고 새벽에 산속에서 눈을 뜨고 지역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줬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찾아오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무더운 밤에 에어컨도 제대로 켤 수 없는 차 안에서 잠을 설치고
습한 날씨에 침구는 눅눅해지고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캠핑카 안에 갇혀 며칠을 보내다 보니 우울감이 극심해졌고 내가 왜 이걸 선택했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결국 1년 만에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조그만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행은 여행일 뿐이지 삶의 대안이 될 수는 없더라. 두 번째 사례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로망으로 시작된 캠핑카 생활이 아내에게는 고행 그 자체였다는 사연입니다. 은퇴 후 자녀들도 출가했고 이제 둘만의 인생 2막을 시작해보자며 부부는 7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주방이 너무 협소해 밥해 먹는 게 매일 고역이었고 물과 전기를 아끼며 사는 생활이 점점 아내에게는 처절한 생존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실도 불편했고 공공시설을 찾아다니는 생활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여유롭게 손주 사진 보고 정원에 나가 풀 뽑는 게 꿈이었지 매일 떠돌고 씻을 곳 찾고 싸우는 인생이 꿈은 아니었어요. 지금 그 부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으며 캠핑카는 주말 여행용으로만 사용 중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정답이었는데 우린 너무 큰 착각을 했어요. 라고요. 세 번째는 혼자 사는 6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이제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자는 마음으로 그녀는 3천만 원대 중고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혼자 운전도 하고 작은 텃밭이 있는 오지에도 가고 SNS에 글을 남기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서 도로에서 고장난 차를 해결할 수 없어 여러 번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와 밥을 나누는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건강이었습니다. 위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소지가 없어 행정 처리가 늦어졌고 간호를 해줄 사람도 없어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주소지 등록이 가능한 원룸을 얻고 캠핑카는 일상의 보너스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캠핑카가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캠핑카는 여전히 은퇴자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여야 한다는 겁니다. 캠핑카는 여행용으로 잠깐의 일탈과 힐링의 수단으로는 훌륭하지만 모든 걸 내던지고 그 안에서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건 위험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기본 주거 공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 아파트든 전세든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여행의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둘째, 캠핑카는 데일리카로도 활용 가능한 작고 실용적인 모델이 좋다고 말합니다. 유지비, 보험료, 주차 문제 등 현실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대형 캠핑카를 구매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셋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구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차의 고장, 전기수도 관리, 응급상황 대처 등 모든 것이 혼자의 몫입니다. 결국 캠핑카는 자유를 주지만 책임도 함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돌아갈 집이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됩니다. 여행은 낭만이지만 삶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캠핑카 여행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기 전에 반드시 돌아올 곳부터 준비하세요. 이게 캠핑카 1년차 은퇴자의 눈물 섞인 진짜 조언이었습니다. 캠핑카 생활 정말 멋지죠. 자유롭게 떠나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사는 삶. 그런데 이 로망이 현실이 되면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그 복잡함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단지 낭만과 현실의 괴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이 캠핑카에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실제로 캠핑카 생활을 준비하거나 고려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들을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캠핑카는 주거 대체 수단이 아니다. 이동 수단이다. 캠핑카를 살 때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집 대신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택과 차량은 기본 설계가 다릅니다. 냉난방 시스템, 배수급수 시설, 전기 공급, 단열 구조 등 모든 것이 일시적 사용에 맞춰져 있어 장기적인 거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냉방 난방 장비는 대부분 파워가 약하거나 외부 전원쇼, 파워를 필요로 하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추가 장착하지 않으면 여름과 겨울은 버티는 계절이 됩니다. 실제로 캠핑카를 1년 내내 주거로 활용했던 한 은퇴자의 사례에서는 한겨울 차량 내부 온도가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전기장판이나 히터가 무용지물이 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팁: 캠핑카를 살 생각이라면 반드시 여름과 겨울 양쪽 계절에 시승 체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외부 전원 사용이 가능한 캠핑장과 그 비용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2. 은퇴자에게는 주소지 문제가 가장 크다. 차에서 살아도 되지 않냐고요?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각종 행정처리, 건강보험, 통신요금, 우편물, 투표, 병원 수속 등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만 가지고 떠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주소지 확보입니다. 혼자 사는 캠핑카 은퇴자 어씨의 경우 도로 위에서 체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없어 진료비 선납을 요구받고 당일 퇴원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팁: 돌아갈 집이 없다면 월세 1,525만원대의 지방 소형 원룸이나 임대주택 대기 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은퇴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 충족되면 입주가 가능하며 주소지 확보도 됩니다. 3. 유지비는 차량값보다 훨씬 많이 든다. 중고 캠핑카는 2천만원대부터 시작하고 신차는 7천만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값보다 유지비입니다. 캠핑카를 타면 연료비뿐 아니라 차량 보험료, 정기 정비비, 타이어 교체비, 심지어 주차비와 화장실 샤워장 이용 요금, LPG 충전비까지 별도로 지출됩니다. 예를 들어 월 12회 장거리 여행을 다니고 중간중간 오토 캠핑장을 이용하는 구조라면 월 유지비만 평균 40만 70만 원이 드는 경우도 흔합니다. 게다가 차량 내 화장실은 물 공급과 배출 시스템이 복잡해 한 달에 한 번은 오수탱크 청소가 필요하며 이를 외주로 맡길 경우 건당 57만 원이 추가됩니다. 팁: 구매 전에 꼭 차량 보험료, 견적과 연간 주행거리 기준 유지비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그리고 연료는 디젤, LPG, 전기 중 어떤 형태인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장거리 운행 시 연료 충전 문제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여성 고령자라면 반드시 혼자 대처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캠핑카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자유로워 보이지만 고장, 도난,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직접 교체 가능한지, 배터리 전원이 나갔을 때 대처할 수 있는지, 차량 냉장고 고장 시 근처 정비소를 찾을 수 있는지 등입니다. 특히 여성 혼자 또는 고령자 단독 생활의 경우 주변에서 차 안에 여자 혼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팁: 가능하면 혼자 운전 가능한 크기의 차량으로 시작하고 스텔스 차박 겉보기엔 일반 차량처럼 보이는 형태로 보안 위협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또한 차 안에 비상 배터리, 전기 히터, 소형 소화기, 휴대용 GPS 위치 알림 장비 등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5. 결국 캠핑카 삶은 여행을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캠핑카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캠핑카는 도구일 뿐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본 생활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캠핑카는 삶의 전환점이 아니라 삶의 보너스로 접근해야 한다. 기본 주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캠핑카는 가장 큰 행복을 줍니다. 마무리 조언. 퇴직 후 캠핑카 생활 분명 낭만적이고 멋진 꿈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몇 가지 전제를 세워야 합니다. 돌아갈 집, 감당할 수 있는 유지비, 긴급 상황 대비 능력. 이 셋만 준비되어 있다면
캠핑카는 분명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떠났다가 캠핑카 안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은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기대하는 평화로운 휴식이나 자유로운 삶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은퇴 후 삶은 더없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며 일단 퇴직 후에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심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 직면하는 어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갑자기 무의미해지는 일상, 생계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사회적 연결의 끊어짐은 우리가 상상하는 은퇴 생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준비 부족이 초래할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을 진지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공무원 은퇴 후 숨 막히는 비참함, 예상치 못한 은퇴 후의 절망적인 상황. 은퇴는 우리가 평생 꿈꾸던 순간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온 공무원에게 은퇴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 후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상상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부족과 현실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편안한 노후는 순식간에 비참한 은퇴 후의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준비 부족이 초래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준비 부족, 현실은 이렇게 달라진다. 1.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60대 공무원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30년 동안 꾸준히 일한 공무원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이제부터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퇴 당시에는 연금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연금액과 그동안 쌓여있는 부채가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그동안의 경제적 부담이 사라질 것 같지만 갑자기 늘어나는 의료비, 생활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황들이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여유롭게 생각했지만 결국 재정적으로 고군분투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단순히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만으로 편안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2. 사회적 고립 박 선생님의 현실. 박 선생님은 공무원으로 25년을 일하고 은퇴한 뒤 처음에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낀 건 정체된 시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장 동료들과 매일 만날 일이 없고 사회적 관계가 크게 단절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일정한 규칙적인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직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맺었던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사회적 존재이기에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으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후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찾아 나섰지만 그 모든 것이 때늦은 시작이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만큼 활발히 사회적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 건강 문제와의 싸움. 이 선생님의 이야기. 이 선생님은 은퇴를 앞두고 이제부터 건강을 관리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만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의외로 많은 은퇴한 사람들처럼 이 선생님도 은퇴 후 자신만의 건강 관리에 소홀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책을 읽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운동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건강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신체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이제부터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몸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만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준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첫째,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할 때 가장 큰 변수는 수입입니다. 연금이나 적립된 자산이 있더라도 생활비가 계속해서 드는 한 그 자산은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된 수입원 없이 살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둘째,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찍부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인 고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도 필수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이 바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운동이나 활동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은퇴 후부터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몸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체력과 건강입니다. 결론. 우리는 은퇴를 아름다운 노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그 은퇴는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경제적 어려움, 박 선생님의 사회적 고립, 이 선생님의 건강 문제처럼 은퇴 후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를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여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하면 겪을 수 있는 현실적 문제와 그 해결책. 우리는 모두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하며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맞닥뜨리는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일종의 자유시간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힘들었던 직장 생활을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준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어려움. 내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연금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연금이 실제 생활비를 모두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인지, 정말 필요한 돈을 다 마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사람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 김 선생님의 경우를 봅시다. 김 선생님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연금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연금이 그의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자녀들의 결혼, 손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출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죠. 결국 김 선생님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몇 가지 취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만 다니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단지 연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예상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사회적 고립. 은퇴 후 나만 혼자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은퇴 후 일터에서의 관계가 사라지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게 단순히 동료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점심시간에 대화를 나누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상의했던 동료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런 사회적 연결이 사라지게 되죠.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처음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편안함을 느꼈지만 점차 외로움과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바쁘고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미 직장에서의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빈자리는 커지기만 했죠. 은퇴 후 고립을 피하려면 무엇보다도 은퇴 전부터 사회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후 활동할 수 있는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미리 찾아두고 이전에 유지했던 직장 내 인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친구가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면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사회적 활동을 꾸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건강관리 운동? 지금 할 때 아니다. 은퇴 후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먹는 순간이 지나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처럼 은퇴 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오랫동안 앉아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보내는 생활은 결국 몸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비만이나 질병이 찾아오게 되죠. 운동을 이제부터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 은퇴 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4. 은퇴 후 생활의 변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봅시다. 첫째, 경제적 준비는 은퇴 전부터 확실히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만 믿고 은퇴를 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은퇴 전 미리 연금 외에 저축과 투자를 고려하고 부동산, 주식 또는 소규모 창업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취미생활 등을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직장에서 얻었던 인간관계는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걷기, 수영, 요가 등을 꾸준히 하며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식사도 건강한 음식을 중심으로 신경 써야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5. 결론 은퇴는 새로운 시작, 준비가 필요한 이유.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 선생님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고 박 선생님처럼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선생님의 건강 문제처럼 은퇴 후에도 꾸준한 건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퇴 후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렇기에 그 준비는 미리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일본 은퇴자, 통장에 20억 있어도 파산 직전. 충격적인 이유. 은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충분한 노후 자금과 편안한 삶을 떠올릴 겁니다. 주변에서는 노후 자금 10억은 있어야 된다라며 겁을 주곤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통장에 무려 20억 원이 있어도 노후 파산 직전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일본은 초고령 사회로 유명합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고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었죠. 이렇게 길어진 수명은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연금은 부족하고 의료비는 급증하고 자산 관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사는 68세 은퇴자 미즈노 씨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퇴직 당시 약 20억 원의 저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넉넉한 노후가 보장된 것 같았죠. 하지만 퇴직 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매달 지출이 5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도쿄의 생활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죠. 10년 후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비 지출까지 늘어나며 지금은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2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홋카이도의 작은 도시에 사는 70세 다나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젊었을 때 자녀들을 모두 도쿄의 명문 대학에 보냈고 노후에는 소박한 삶을 꿈꾸며 10억 원 정도를 마련해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돌봄 비용이었습니다. 다나카 씨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이 비용이 월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을 몇 년간 계속 내다 보니 어느새 노후 자금의 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고령화 문제로 인해 돌봐줄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급증하면서 돌봄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간사이에 사는 72세의 야마모토 씨입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꼼꼼히 했지만 재테크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예금만 믿고 10억 원 정도를 예금해 두었죠.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이자는 거의 없는 상태였고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실질 자산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은퇴 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금액이 지금은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죠. 그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나처럼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돈도 나중에 보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일본 은퇴자들의 문제는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급속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생활비와 의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적인 은퇴 후 생활비를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막연히 10억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생활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비용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에 대비한 보험 상품이나 장기 요양을 위한 비용 준비는 필수입니다. 셋째, 자산 관리에 대한 공부가 절실합니다. 단순히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산 배분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시대에도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최근에는 은퇴자들 사이에서도 ETF, 리츠, 배당주와 같은 자산 배분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은퇴자들이 20억을 갖고도 파산 직전에 놓인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하고 현실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은퇴 준비에 있어서 막연한 안도감보다는 냉정한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은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일본 은퇴자들의 충격적인 현실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또 준비하세요. 은퇴 후 우리의 삶을 지켜줄 진짜 해답은 지금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은퇴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듯 노후 생활에서는 생활비, 의료비, 돌봄 비용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20억 원이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파산 위기에 놓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재무 계획, 건강 관리, 사회적 지원 체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해 생각할 때 충분한 돈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 가족과의 관계, 건강 관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에 대해 면밀히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막연하게만 은퇴 준비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기회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실제로 필요한 자금, 돌발 상황에 대비한 준비, 그리고 평소 건강 관리와 같은 요소들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미래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또 준비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 인터뷰 형식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은퇴 준비에 성공한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내용입니다. 인터뷰 일본의 스즈키 씨와의 대화. 인터뷰어. 스즈키 씨, 은퇴 준비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즈키 씨. 물론입니다. 저는 은퇴를 10년 전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충분한 돈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곧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돌봄 비용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인터뷰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나요? 스즈키 씨. 저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예금, 부동산 투자, 그리고 주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다각화했고, 특히 정기적으로 재무 상담을 받으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했어요. 또 건강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의료비가 꽤 비싸니까요. 정기 검진과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인터뷰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스즈키 씨. 은퇴 후 몇 번의 건강 문제와 생활비 상승으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미리 마련해둔 긴급 자금과 금융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즉시 재무 상태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군요. 인터뷰 이 한국의 김씨 부부 인터뷰. 인터뷰어. 김씨 부부, 은퇴 준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씨. 저희는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얼마면 충분할까? 라는 막연한 고민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모든 예상 지출 항목 생활비, 의료비, 주거 비용 등을 세밀하게 따져봤어요. 그 결과 부부가 함께 꾸준히 저축하며 결국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인터뷰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김씨 부인. 처음에는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미리 가입해둔 건강보험과 긴급 자금이 큰 도움이 되었죠. 또한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인터뷰어.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나요? 김씨. 서로에 대한 신뢰와 꾸준한 소통이 큰 역할을 했어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함께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두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3한국의 독신 은퇴자 이씨와의 인터뷰. 인터뷰어. 이씨, 독신으로서 은퇴 준비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씨. 저는 혼자서 은퇴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자산 배분을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단순히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보다는 투자와 저축을 병행해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시대에도 자산 가치를 유지하려 노력했죠. 인터뷰어. 은퇴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씨. 초기에는 외로움과 불안감이 컸어요.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죠. 그런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취미생활과 운동으로 정신 건강도 챙기면서 점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무적인 안정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었어요. 인터뷰어. 혹시 지금 준비 중인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씨.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작게라도 시작해서 점차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 메시지. 이렇게 일본과 한국에서 은퇴 준비에 성공한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니 은퇴 준비는 단순히 충분한 돈만 마련하는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준비를 시작한다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 나간다면 여러분도 안정적인 미래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은퇴 준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